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0일 새벽 0시 50분입니다. 그러니까 밤 12시 50분입니다. 어제는 7월 19일 위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서거 57주기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추모 메시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만 있으면은 5월 광주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제처럼 반드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언급해야 할 자리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취임사에서 세계시민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등등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반드시 이승만 대통령의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지난 7월 17일 재헌절 메시지에서도 이승만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광주 5월 정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승만 박정희 노선을 지지하는 항보의 보수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요사이 대우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경찰을 투입해 가지고 진압을 해야 될 텐데, 이것조차도 대통령이 눈치를 보고 법원도 판결에서 솜방망이 결정을 하는 등등, 이 사법부와 대통령이 민노총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양을 보이는 데 대해서 윤석열 지지층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막강한 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범법자 눈치를 보는 순간 그때부터 지지율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대한민국처럼 모든 문제가 결국은 김일성 세력이냐 대한민국 세력이냐로 나누어지는 이런 구조 하에서 불법을 보고 물러나는 사람이 있다면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맞서야 할 때 맞서야 친구가 생기는 법입니다. 맞서지 않으면 다치지는 않지만 친구는 생기지 않습니다. 지지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생각이 납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하면은 대소강경 정책으로 국제 공산주의가 허물어지는 기반을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 전에 국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 보수 세력의 마음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임기 첫 해에 그렇게 했습니다. 즉 1981년입니다. 공항 관제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불법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직접 기자회견을 하고 그 불법성을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파업자들이 48시간 안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파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방법원도 불법 파업 하루당 100만 달러의 벌금을 노조에 물리겠다고 거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법원의 판결이 모두 민노총 눈치를 보는 쪽인데,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법원 판결이 불법 노조에 대해서 단호했다 이겁니다. 이게 한국과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이 할리우드 배우 노조의 조합장으로서 파업을 지도한 적이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러나 법에 따라 공무원들은 파업을 할 수가 없다,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지 않았는가 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아니면 얼마든지 파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되어놓고 왜 파업을 하느냐, 불법이니까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거죠. 레이건 대통령은 대체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가지고 파업의 혼란을 수습하는 한편으로는 이미 선언한 대로 48시간의 시한이 지나도 직장에 복귀하지 않은 11,000명의 관제사를 파면해 버렸습니다. 11,000명, 그것도 관제사를 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군 인력, 군의 관제사를 대체 인력으로 집어넣은 거죠. 레이건 대통령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파면된 관제사들의 재고용을 영구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뉘우치고 다시 관제사로 돌아오려고 해도 안 된다. 미국의 제정신 가진 언론과 시민들은 아무도 레이건 대통령을 노조 탄압자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존경을 받으려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시간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박수를 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박수를 치는 기회를 만들려면 악과 싸워야 합니다. 불법과 싸워야 합니다. 김정은과 맞서야 합니다. 김정은 편에 서 있는 문재명 세력과 맞서야 합니다. 종북 세력과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불법과 맞서야 합니다. 불법 파업자와는 어떤 협상이나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레이건처럼 시한을 정해야 합니다. 48시간 이후에 경찰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 지지율이 적어도 10%포인트는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도자는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싸울 때 평화 운운하면서, 타협 운운하면서 물러서면은 박수를 치려고 두 손을 들었던 사람들이 허탈하게 되는 거죠. 6.25 남침 때 이승만이 평화를 이야기했습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타협을 이야기했습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과 비슷합니다. 김일성 세력 때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이고, 그것은 불법 세력 대 준법 세력의 대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으로부터 책무 5개를 부여받았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실망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